뉴스를 마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6.6도,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 우리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그런데 어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양국 정상들이 필요하다면 좀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두 법안이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법안 세부 내역이 발표돼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선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지금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경제사절단 122명이 같이 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 부회장은 미국에 지금 보조금을 이거 신청할지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는 보통 사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조율되니만큼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정상회담 의제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생각으로 회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효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무기 지원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매우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이게 어떤 영향 줄지 오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효화 미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일이 하도 많으셔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시더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어떻게 하죠? 졸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 군사적 무기 지원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물론 전제는 달았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는 달았는데 러시아 정부가 지금 이거 전쟁 개입이다. 또 오늘은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경고 수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네.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은 우리는 경제쇼니까 네. 경제적인 면에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좀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경고 발언했잖아요. 예. 저는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네.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서 일단 워딩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 그럼 이 대규모 공격이라는 걸 무슨 뜻인지 그게 지금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쟁을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길게 끌어왔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핵 사용이나 이런 등등 이런 어떤 위협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가 그 정도로의 강한 제스처가 있으면 결국 한국도 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곧 방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미하기 전에 또 미국과의 이 여러 가지 협상에서 좀 유리한 또 분위기를 연출해서 많은 걸 또 받아와야 되니까 어떤 가기 전에 마이크를 가까이. 어떤 측면에서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한 분위기 연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저는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미국하고 탁 달라붙어 가면서도 그리고
미일 군사 동맹 강화하면서도 또 러시아하고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또 매입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에서 미국 형님한테 외교를 잘하면서 뒤에서는 실리를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 비해서 한국은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가깝게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그러니까 뭐 티나지는 않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러시아하고도 그렇거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쪽에 어떤 경고성 발언하고 이러니까 확실하게 정직하게 또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 한다라는 거는 한국에 오는 영향이 뭐냐면 한국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전쟁 개입이라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국 경제 구조로 봤을 때는 어쨌든 두 개 다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원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또 해외에 팔아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다 관계를 잘해가야 되는 게 한국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런 진영 로선이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번 자기 동맹국들을 배반하면서도 저게 손을 잡은 역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이런 데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왜서 말했는지는 이해가는 점은 있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리게 된 사태를 초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 방문하기 전에 립 서비스 뭐 이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이걸 굳이 대규모 피해가 있을 가정이라고는 전제 가정까지 달아가면서 굳이 러시아가 반발할 거를 모를 리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러시아가 반발할 걸 예상했을 텐데 가정이라는 전제까지 있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을 전제하면서까지 말한 이유에는 우리한 대통령이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한테 확실한 게 뭔가 득이 될 게 있으니까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지금 나한테 질문하니까 내 재밌어가지고. 제가 답 좀. 제가 이제 윤 대통령 만나 물어볼게요. 저는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2명 경제사절단 같이 가니까 많이 가서 좀 분위기를 좋게 해서 얻어와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뒤에서 토론하겠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지금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저는 그 사람을 그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국과의 분위기를 좀 좋게 해서 가서 좀 이렇게 협상할 때 지렛대로? 좀 이렇게 좋게 그런 게 있잖아요. 미리 잘생겼네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런 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 표현을 하니까는 비유가 확 와닿네.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굳이 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까지 해가면서 말을 했을 때는 확실히 한국이 뭔가 얻는 게 있을 거다라는 왜냐하면 그냥 일개 법무가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의제 안에 이번에가 만나는 의제 안에 뭐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건 다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미국의 이런 뒤에 우리가 모르지만 저는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추론해 봤을 때 뭐 압박이 있었지 않았을까. 야, 걔도 말 한마디라도 해라. 그런 미국 쪽에 압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좀 러시아에 대해서 좀 세게 말을 해달라. 그런 뭐 추론이니까는 그렇게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사드 때처럼 어떤 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드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사드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 한국을 지금 적대적으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 지금 한국 대기업들 많이 나가 있으면 현대자동차도 나가 있고 LG전자도 나가 있고 교민들 많고
KBS 특파원도 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 우리 교민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시작이 됐죠. 피해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네. 좀 세게 좀 미국 오기 전에 뭐 좀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좀 해달라 뭐 추론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미 간의 동맹을 우리는 혈맹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지렛대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거 사드 때 보면은 네. 절대 미국 보상 같은 거 일철 없었거든요. 네.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드 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니까 좀 풀면 또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하나만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은 명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가깝게 가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지 한미일 동맹은 없습니다. 예, 그냥 잘못 말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이 세 나라가 가깝게 가는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 관계자 입장에서는 예. 뭘 명확히 요구해야 되는 게 명확히 있어야죠. 아하. 예.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 안 준다라는 개념을 쓰는 것보다도 예. 오히려 예. 정말 똑바르게 논리를 가지고 예. 그 사람이 설득할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확실하게 받아낼 것을 먼저 정리해봤냐. 예. 그냥 제가 표현을 단어가 생각 안 하지만 그냥 이래 그거 뭐라고 해요? 저요. 그냥 이래면 알아봐 주겠지. 이런 우리 좀 아시아적 문화는 그렇잖아요. 제가 기자님 말로 잘해. 안 해도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날 잘해주네. 그럼 내가 이런 거는 해줘야 되겠네. 이건 서양 문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가는 건 좋은데 똑바로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자 이런 거는 우리 동맹 국가고 이런 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사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예, 그래서 미국을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예.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예. 좀 더 논리적으로 예. 좀 더 겸손하면서도 똑똑하게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네. 분명히 우리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거는 네.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말한 거지 그냥 말한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왜 자꾸 웃으셔? 제가 웃깁니까? 아니, 오래간만에 반가워서 웃었어요. 반가워서. 네. 분명히 네. 목적이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 분명히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대통령이 했을 텐데 네.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전쟁이 끝난 뒤에 재건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우리가 먼저 욕심내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한국이 건설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걸 옛날에 포석해 둔 거 아닌가? 그렇죠. 한국이 또 전쟁을 겪었던 나라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좋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거기는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네. 그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을 텐데 네. 거기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하고 이번에 러시아를 그럼 이렇게 뭐 적으로까지 안 되게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않겠지 악화되지 않겠지만은 네. 러시아하고 이 등을 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피해와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윤 대통령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 생각하는 문제와 제가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하고 가서 현지에 가서 잘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굳이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건설은 한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국이 가장 잘하는 영역들이에요. 그 재건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전술적인 부분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또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몰라서 그렇죠. 예. 메드베데프 국가안보 부의장이 러시아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참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에 들어갈 경우 한국인들이 뭐라 할지 지금 궁금하다. 맞아요. 경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내 이렇게 나오면 우리 북한에다 자기네 최고급 무기를 네.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반도의 불안, 이런 지정 냉전 구도 더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죠. 네. 자, 또 하나 네.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그 26일 네.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네. 경제사절단 122명도 같이 가요. 네. 이번 회담에서 네. 대통령이 미국한테 반드시 좀 받아내서 와야 될 거 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예.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의 그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되고 가야 되는데 한국은 스스로 자기 장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먹고 산 거하고 미래 먹고 사야 되는 산업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 30년, 50년 한국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이 예. 지금 계속 계속 1분기에 계속 이어져요. 무역 적자가. 그렇죠. 그 뭐냐면 13개월째. 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한국이 먹고 살던 산업들이 이제는 한국을 먹고 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수입이 네. 수출보다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수출은 주로 두 개입니다. 반도체하고 통신기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글로벌화 속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관계가 좋아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가속화됐잖아요. 예. 거기서 모든 나라가 자기 잘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산 게 과거 40년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은 그 사이 한강 기적을 만들었고 예. 산업화가 고속으로 발전했고 고부가 산업들이 쫙 한국이 돼 있었죠. 근데 그게 중국이 개방하고 중국이 빨리 치고 올라오면서 상당 부분 중국들이 이제는 예. 가성비가 한국을 추월할 정도로 상당 부분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무역이 지금 적자로 돌아선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국이 이제는 다른 거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 그럼 한국이 미래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를 봤을 때 반도체나 이런 거는 경제 안 보이면서 국가 안 보이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앞으로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제약 산업입니다. 제약? 예, 제약. 바이오? 바이오 제약 산업이에요. 예. 이거는 한국이 잘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래요.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수요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는 가장 큰 수요 시장이 옆에 중국이 있어요. 전 세계 50%가 중국이 소화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전략적으로 계속 중요시하면서 갖고 가야 돼요. 근데 한국 국내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계속 가려면 예. 항상 수요 시장들을 가깝게 보내야 돼요. 한국은 국가적으로. 예.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을 이렇게 러시아 대하듯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는 우리 미래 지금 챗GPT가 나왔잖아요. 뭐냐면 이 산업에서의 한국이 잘하던 산업에서 이 예. 제조는 이제는 다 로봇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로봇 예. 시대, AI 시대. 예. 그러면 사람은 상당 부분 어떤 노동에서 규율적인 노동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제약 산업,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게 예. 우리 인류의 숙제로 지금 남은 거예요. 우리 인류 숙제 상당 부분 다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된 게 뭐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정신도 행복하게 건강하면서 오래 행복하게 삶의 질을 보장하며 살까? 예. 그게 바이오 제약 산업입니다. 예. 근데 바이오 제약 산업도 한국이란 지리적 위치에서 가장 큰 수요 시장이 또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또 이 산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산업의 경쟁력이 한국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제일 잘하냐?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하고 이렇게 관계가 가깝게 갈 때 예. 미국의 이런 글로벌 잘하는 제약 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든지 예. 왜냐하면 삼성이 갔잖아요. 지금 가잖아요. 공장이. LG도 가잖아요. 현대도 가고. 예. 그냥 내년도 오게 해라. 내내 그 제약 산업이 우리 한국에 와서 투자하게 해라. 그게 뭐 질문할까요? 왜 한국 가야지? 걔면 딱딱딱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받는 게 있으면 좀 줘라. 아니 그건 좀 너무 유치한 논리고 그 안 유치한데. 한국의 장점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10원 주니까 나한테 또 10원 줘. 이건 아니죠. 근데 한국의 장점을 명확히 말해야 돼요. 왜 한국에 내가 가야 되냐. 예.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이잖아요. 예. 자, 근데 중국의 수요는 누군가가 만족해줘야 되고 예. 중국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를 레버리지로 서라. 왜냐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시장화된 국가고 제도 이런 게 다 성숙되니까 들어와서 투자하고 다 안전하잖아요. 예.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는 한국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한국의 장점이 서울에서 동남아까지 주요 성지가 다 3시간 비행거리로 그렇죠.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예. 3시간이 갈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다 허브를 두면은 기업 관리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약산업, 바이오 산업에 허브를 두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왜 와야 되냐 논리를 지금 말하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하고 우리 갈등 겪을 때 한국에서 중국 들어가는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국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다. 예. 왜 3시간 거리에서 다 왔다 갔다 한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 있는 이런 거리에 있다라는 예. 거예요. 기업 관리가 편리하고 중국 시장을 할 수 있다. 예. 얘네 직접 중국 가서 하게 되면 미중 갈등 시대에 서로 어떤 정치적 영향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이 앞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아시아 시장을 할 수 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동남아 갈 수도 있잖아요. 베트남. 예. 근데 그건 한국보다 효율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한국 인프라 전 세계에서 최고 IT 그렇죠. 강국이에요.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고요. 인재가 가장 잘 돼 있어요. 인재풀. 그리고 한국은 그 생활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 생활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금융이나 이런 게 다 이래 자본세 이런 게 다 이래 제도적으로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 이런 데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주로 하는데 엑스큐지 해야 되는 이런 걸 받아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말한 제약 바이오 한국이 약한 산업들에서 야 왜 우리만 가야 되니? 얘들 와라. 근데 오면 이런 장점이 있다. 1, 2, 3, 4 쫙 주고 세 번째는 예. 저는 한국이 우주 산업이 강국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래는 이제는 5G도 아니에요. 6G거든요. 예. 미래는 요즘 메타버스 사회가 옵니다. 예. 메타버스를 하면 사람이 뭐 게임이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상당 부분 사람들이 이 중간층 사람 다 없어져요. 예.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0.1%가 아키텍처를 짤 수 있는 사람만 실제는 필요하고 중간에 사람들은 다 로봇이 해요. 그리고 사람 대부분 다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다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 직종을 찾아야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 통신 인프라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럼 6G 이상인데 6G란 건 우주에서 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주 공간 산업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우주 공간 산업이 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갈등 겪을 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주 산업에서 또 한국하고 중국이 전향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받아오고. 6G가 우주에서 뭘 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통신이 그 5G에서 그러니까 와이파이고 앞으로 5G까지는 무선 통신 이제 뭐 이런 걸 깔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깔아야 그걸 받는 건데 6G부터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럼 그 바이오나 뭐 그 우주 이쪽은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제안하는 거 그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런 게 의제로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의논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좋은데 당장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하고 지금 그 IRA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이거 공장 지어야 되는데 보조금 신청할 때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중국에 있는 투자한 게 있는데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사실상 미국에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서 철수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힘든 건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게 메모리가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그게 그 어떤 안보와 관련된 기술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는 그거를 중국한테는 발전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메모리는 상관없으니 이 부분은 예외를 좀 이번에 좀 적용을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제가 질문에 대한
잘 이해를 못 하시겠나? 아니요. 예. 제가 어떻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격을 시작하겠다. 잠이 오는데 잠을 깨갔다라는 뜻이네요. 예. 그 이런 거예요. 예. 첫 번째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메모리 문제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을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메모리 문제가 아니고 예.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지금 못하게 그렇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라는 거는 예. 이게 산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산업 생태계별로 각 예. 국가에서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그 잘하는 게 지금 메모리긴 하는데 예. 지금 중국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못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와 장비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화웨이가 예.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이 때리는 거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램에서는 18나노미 이하, 예. 낸디 플래시에서는 128단 이상 못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로직칩은 14나노미 이하 아. 이렇게 분류별로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메모리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첫째 포인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 1위로 가는 기술에서는 다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가 한국의 주요 산업이니까 우리 눈에 지금 들어와서 그렇지 반도체 AI 뭐 모든 산업에서 세계 1등 가는 거는 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표면 세우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는 지금 본질로만 말을 합시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국기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건데 예. 중국의 기술 국기에 도움되는 이런 다국적 기업이 중국 기술 국기에 도움되는 행위를 하면 다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포인트. 예. 두 번째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까지는 금융업으로 주로 먹고 살았는데 예. 이게 금융업으로 먹고 제조업을 놓다 보니까 네. 미국 내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커졌고 예. 또 공급망이 주로 중국에 다 있게 되면서 엄청난 이게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왜냐면 미래는 AI를 갈수록 다 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가장 중요한 배터리 이런 거는 예. 이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하게 안 하겠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다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와서 해라는 거잖아요.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그럼 한국 이해관계 상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이 잘하는 대기업들이 다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요? 예? 한국은 어떻게 하냐고. 그럼 한국 젊은 애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거며 예. 한국 부가가치는 어디에서 만들 것이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한국 경제구조는 지금까지 뭐죠?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한 거잖아요. 예. 미국에 수출하고 중국 수출하고 이렇게 한 건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 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메모리 문제가 아니고 가서 그렇게 익스큐즈 하면 안 되고 예.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해야죠.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내 입장 이해한다. 예. 내내도 이제 왜 이게 제조업을 강하게 해야 되고 공급망 안전이 지금 국가 안보로 왔기 때문에 하는 걸 하는데 우리 적극적 협력하겠다. 예. 하는데 우리 경제도 한번 봐달라. 우리 경제는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가고 우리도 국가 안보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협력하는 건 완벽하게 하되 예. 서로 봐줄 거는 봐주자. 예. 이렇게 당당하게 1대1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설득이 될 것 같으면은 미국이 이렇게 이런 단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내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 미국에 지으면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뭐 먹고 사느냐 이 얘기는 당연히 그건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조항을 다 다른 거 보면은 미국의 입장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깰 수 있는 논리가 우리가 그냥 설득해서 야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논리가 왜 안 돼요? 아니 동맹 국가라는 게 뭐예요? 동맹 국가라는 게 평등 호혜 원칙이잖아요. 예, 예. 내 거 다 갖고 가고 너는 모르겠다라는 게 동맹입니까? 그게 왜 논리가 안 돼요? 그러게 그것도 첫 번째, 그러네. 두 번째 또 다른 논리로 그냥 줄게요 제가.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요. 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갑자기 잠이 깼는데 내가 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 걔 이렇게 나가요?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나온다 이러면 예. 혹시 그 기자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예. 미국이 아태 전략 취하면서 아태 회귀 전략 취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어차피 방어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제1 열도선, 제2 열도선, 제3 있죠. 열도선이라는 예, 예. 개념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 제1 열도선이 제일 중요한데 예. 제가 그 제1열도선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 이게 일본에서 바다잖아요. 도련선이라고 하죠. 예, 도련선. 한국에서 예. 도련선이 합니까? 예. 그럼 도련선, 제1 도련선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대만. 예. 그다음 대만에서 지금 말레이시아 요렇게 예. 지도로 보면 일본, 대만, 예. 말레이시아 요렇게 올라간 베트남이거든요. 예. 여기 제일 도련선인데 이게 일본이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예. 거쳐서 말레이시아 이쪽 이렇게 예. 가는 게 제일 열도선입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절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도상에서 보면 중국 경제의 60% 이상 경제가 동해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해안. 예, 동부연해 지역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동부 지역만 파괴하잖아요. 예. 그럼 경제는 끝나요. 예. 중국 경제 멈춰서요. 예. 주로 다 동부연해 지역에 있어요. 경제가. 그 마치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왜 그 영토 확장하냐면 미사일 하나 날으면 전체 국가가 날아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똑같습니다. 중국도 동부연안 경제를 지키려면 제1열도선 밖으로 미국 세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는 이런 지리적 대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밖에 내면 제2 열도선이 있거든요. 제2 도련선은 400km 밖에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일본이 2006년부터 그때 아베 1기 내각이 때 이게 미일 동맹 강화한다면서 예. 자유와 번영이 호라고 그렇지. 그림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쫙 걸어서 예. 중국 딱 붙게 그려져 있어요. 대만을 딱 지나가면서 딱 붙게 돼 있거든요. 중국 동부연안에 예. 제일 도련선 안에 있습니다. 더 근데 이쪽은 중국 쪽으로. 예, 이쪽은 한국이에요. 요 끝은 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냐면 미국하고 중국한테 있어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해안도 그렇고 여기 남해도 그렇고 여기 지금 대만 해협 거기가 지금 난리 난 이유가 예.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치열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제가 번역해드리면 한국하고 미국한테 잘못 말했어. 미국과 중국한테 한국과 일본, 대만이 다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결론은 아시아 운명은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시아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미국하고 중국의 이 역량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여기서. 예, 예. 근데 지금 조금 아쉽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퀘스천 생각해야 되나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확실하게 입장 표명한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박앤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전달. 그 정도는 다 알고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먼저 나는 다 확실히 너 편이야. 이러면 손을 해버리면은 어서는 당신의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왜 사우디가 저 난리쳐요? 지금 박앤 파워를 확보하겠다라는 거잖아. 너네 예.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이래. 이런 거. 중국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 왜 그 프랑스 마크롱이 중국 가서 그랬을까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서울로는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아니, 미국을 그러니까 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이 통하냐 뭐 그게 말이 그렇지 이러면 뭐 그냥 말이 없지 뭐 그게 무슨 뭐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막 건너뛰지는 마시고. 자, 너무 안 교수님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제가 조그만 거 막 이렇게 지엽적인 거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갑자기 참겠습니다. 네. 여기 이종진님이 또 그러시네. 홍 반장 혼나는 게 맞다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안 교수님한테 더 혼내주라고 그렇게 또 의견 보내셨고 제가 뭐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네. 전기차 이제 그 보조금 주는 거 명단 목록 이제 맞아요. 발표했고 미리 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독소 조항도 그 세부 조항도 다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했지만은 이번 네.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이거 아예 올리지 마라. 이런 그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꺼내지도 마라. 이 얘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그쪽과 만나면 물어볼 건데요. 그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의 행위는 행위고 예. 우리는 우리 할 거 해야 돼요. 예. 이거는 그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제 앞에 롤리하고 똑같아요. 예.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다 미국이 예. 이제는 예. 그 미국 보고서 보면 그렇거든요. 미국이 작년 5월에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 중국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전략 중에 뭐냐면 중국을 죽인다라는 개념을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근데 무슨 개념을 썼냐면 예. 같이 공존하는 건데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표현한 게 뭐냐면 표현이 과거에는 중국이 변화를 유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그거는 포기했고 중국은 중국 현대화를 간다고 하니까 중국 길을 간다고 하니까 변화하는 건 어서는 포기. 그런데 중국하고 바로 딱 끊어버리면 양전을 해버리면 자기네 미국도 엄청난 내상을 입으니까 현실주의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존하는 건데 existence 공존하는 건데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쟁력 절대적 확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세. 그러니까 절대적 경쟁력 확보라는 건 뭐냐면 그중에 핵심이 미국이 다시 제조업에서 절대적 초격차 산업 경쟁력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필요하고 일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배터리는 잘하는 게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바이든이 그때 출장 온 거잖아요. 국빈으로 온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서 확실하게 또박또박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박연파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너네 우리 필요하지 않냐. 자, 우리 필요하면은 우리 기업들한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돼. 그리고 우리 기업들, 우리도 산업이 주로 이걸로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쨌든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확실하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거 아예 의제로 꺼내지도 말라 이런 혹시 그 시그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올려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다 해도 무시하고 우리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그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 전기차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주는 전기차 명단 발표했잖아요. 그제 물론 한국차 빠졌고 일본 독일차도 다 빠졌어요. 다 미국 차만 이제 테슬라 뭐 이런 미국 차들만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대 GV70이 그 전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급하게 미국 엘라바마 공장의 그 휘발 내연기관 라인을 갖다 바꿔갖고 지난 2월부터 이제 GV70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그동안은 보조금을 한 몇 달, 한 두어 달 받았는데 그 배터리가 보니까는 부품 일부가 중국에서 들어왔으니 이거 보조금 안 줘 하고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억울한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테슬라. 테슬라는 중국 그 CATL 배터리 쓰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보조금 받거든요. CATL 중국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가 보조금 주는 논리가 CATL의 그 핵심 광물을 배터리 핵심 광물을 제 질문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핵심 광물을 테슬라가 공급해주고 있더라.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줘도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서 그렇게 기사님이시잖아요. 이번에 같이 안 가세요? 이건 일론 머스크한테 따져야 되나? 누구한테 따져야 되나 이거? 가서 따지시고 그런 것들이 뭐 그쪽 논리 펴면 그쪽 논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사실 중국을 블랙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 아니 객관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맞지 않죠. 이게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보조금 준 조건이
거기 그 미국에서 생산하면 준다라는 걸로 돼 있는데 예. 뭐 그 안에서 어떤 게 썼다고 해서 그냥 기준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예. 맞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 뭐 그게 자기네 롤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테슬라는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더 크게 생산 공장 확장하고 오히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아. 지금 이런 론리를 펼치는 건 앞뒤가 사실 맞지는 않죠. 아, 네. 그렇죠. 예. 사실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이 사실 저는 그 우리 경제부처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한국은 일단 미국하고 예.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이잖아요. 예. 일본이나 독일은 아니잖아요. 예. FTA 체결한 거 그거 하러 그런 거 좀 이득 보려고 우리가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는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예. 첫째, 이게 저도 이래 지금 미국에서 그 예. 대학을 지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 이게 아시아 국가들하고 이 저쪽 미국 쪽 이런 저쪽 세계 국가들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예. 배움 방식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인재가 지금 필요하냐면 예. 서방 사람의 논리로 서방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진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 이게 그동안 그 우리 인재 축적의 특징을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 논리로 그 사람 설득할 수 있는 인재들이 풀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도 상당히 그런 문제 많거든요. 예. 한국하고 중국 간에 그런 문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나쁘다기보다도 사실 중간에 우리가 항상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 로마법에 가면 로마법보다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논리로 예.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제 인재들의 특징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국은 그러면서 국제 인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축적이 좀 상당히 약해서 이런 문제도 난 이런 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래 지금 질문하셨는데 자세하게 그 내부 상황을 가서 더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약한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사실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요구할 때거나 혹은 뭔가 할 때 정보를 늦게 받았다든가 혹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됐다든가 혹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운우에 더 줘라고 어제 그런 게 좀 덜 됐다든가 뭐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보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장에서 좀 더 인터뷰하는 게 필요해요.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네. 강력하게 주장할 거는 그리고 요구할 거는 분명히 요구해야지. 그런데 정부 측면에서는 그렇게 네. 해야죠. 정부 당연하죠. 역할은 그거죠. 이게 우리 산업의 네. 경쟁력, 경제 그 미래를 지금 담보하고 있는 건데 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얘기는 그것까지 하고 네. 그 환율 좀 얘기를 할게요.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니까 어제는 1,330원 뭐 이렇게 가다가 오늘은 좀 내려가긴 했어요. 뭐 네. 내려가긴 했는데 네. 제가 좀 우리나라 미국 달러가 네. 강달러였다가 지금 약달러로 돌아섰잖아요. 예. 뭐 미국 금리 지금 이제 뭐 예. 인사 끝났다느냐 어쩌느니 하니까는 강달러가 좀 약달러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상대적이니까 네. 다 그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네. 네. 위안화도 올라가고 엔화도 다 올라갔죠. 네. 가치가. 그런데 네. 원화만 지금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1,300원 20원 뭐 넘고 네. 막 이런데 네. 주요국 통화 중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제일 지금 떨어졌다. 네. 달러하고 같이 달러 떨어질 때 원화도 같이 떨어졌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 지금 처음 경험해 봅니까? 아니 지난 두어 달 전에도 경험했지 그러니까. 아유, 옛날 IMF부터 네. 지금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어쨌든 뭐 돈을 좀 보셨겠네요. 제가 왜 돈을 벌어?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질문 이래요. 예. 이거는 제가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예. 환율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어느 한 요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가치가 절하가 돼서 예. 원화가 꼭 가격이 올라간다 보장이 없어요. 이유는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나옵니다. 예. 한국의 경제 구조는 원자재를 수입해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다음 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수출할 때는 달러가 가치가 약한 게 좋아요. 예. 그런데 수입해 올 때는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좋은 것처럼 질문했지만 이러면 오히려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수출 적지. 원화가 약세면은 수출은 좋죠. 그러니까 일단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환율이 어느 한 요소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경제 특징은 해외에서 들여오고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옛날에 그 말이 있어.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온도계다. 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수입해 생산해서 수출하기 그렇지.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국 지표를 보면 돼요. 그 이유가 경제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율에 영향 주는 요소도 기가 차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많은 걸 다 빼더라도 중요한 거는 한국은 주로 시장이 중국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25%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특히 뭐 계속 최근에 들어 계속 적자가 왔고 지금 올해도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중국에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중국에 돈 벌게 해주는 상황이 돼버려요. 중국이 한국의 무역 흑자국이 돼버렸죠.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가 절상이 되려면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 벌던 게 지금 시장을 잃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할 때 이코노미의 펀더멘탈이 없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한국 사람의 기초 체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자 이럴 때 그럼 이럴 때 다른 산업으로 꼭 체력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반도체하고 통신기구 말고는 다른 산업이 이렇게 한국을 미래 산업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들여와야 되잖아요. 버는 거는 떨어졌고, 자 버는 건 떨어졌고. 들여와야 줘야 되니까 지금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기초 체력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초 체력의 문제 생긴 거죠.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거는 아까 잠깐 IMF 얘기도 하셨지만 IMF 때도 경험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셨지만은 외환위기라는 게 사실 그 1997년 그때 IMF 때도 물론 한국의 기초 체력이 문제가 있을 수도 그것도 요인이겠지만은 그 당시 어쨌든 국제적인 변동성이 막 변하는 시점에 국제 투기자본들이 태국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다 이렇게 그 먹어버릴 그 큰 돈을 벌어가 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한국의 기초 체력도 약해졌어. 그러면은 국제 투기자본들이 또 그때처럼 이렇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제가 우려가 들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시네요. 출마해야 하나? 조지 소로스가 동남아나 베팅해서 공매도 베팅에 돈 엄청 번 거잖아요. 홍콩에서 당했고 그게 외환위기인데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두 세력이 있어요. 거시경제 베팅해서 돈 버는 세력과 또 이래 그 누구지 그 워린 버핏 같은 사람들 기업에 베팅에 돈 버는 이쪽이고 미시 쪽이고 근데 이 공매도 세력은 전 세계 나라 경제를 다 항상 워칭하고 있는 거죠. 자 어느 나라에 어떤 문제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당연히 이 공매도 세력이 가장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가장 개방되고 모든 데이터가 다 오픈되고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규모도 뭐 한눈에 다 보이는 거고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다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항상 공매도 세력들이 항상 보는 지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한국은 외환관리 제도가 사실은 중국 못지않게 세거든요. 한국이 외환관리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제 보기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잘못했다가는 외환위기 때서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관리가 엄청 센 이유가 그래서 한국은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금융 허브 되려면 외환 관리가 약해져야 돼. 관리가 좀 느슨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외환 관리가 세다 보니까 금융 허브 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이런 경제 특징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쉽게 이런 공매도 세력이 타겟이 되면서 경제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완전 다 개방하고 외환 관리도 느슨하게 하면서 나라가 안 날아가려면 기초 체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화가 많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는 한국에 잘 만드는 물건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1등 초격차 상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절대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까 그 부분
97년 IMF 위기 때처럼 네. 지금 이렇게 한국의 기초 체력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 원화 가치만 지금 떨어진다고 하니 네. 그렇게 그 지난번에 1450까지 갔는데 뭐. 아니 그때는 워낙 달러가 네. 워낙 그 강세였었. 지금도 뭐 달러가 계속 미국이 자꾸 은행들이 파산해서 지금 네. 약세로 간 거지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머니도 지금 또 올리고. 그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걱정해서 안 생기고 안 걱정 안 생기는 문제 아니고 문제가 어디인지를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시간 거죠. 다 돼서 그거는 내일 또 한 번 나오셔야 되니까 내일 계속 얘기하시죠 뭐. 자,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철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